과도하게 형성됨으로 인한 숏 스퀴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숏 스퀴징이 뭐 아시다시피 시장가 숏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한 상승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고 하이 레버리지들이 청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빠집니다. 빠지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상장가까지는 빠질 거예요. 0.3달러대. 이 펭귄 손대지 마세요. 손대긴 늦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성공률을 높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건 성공률이 원래 처음에는 5대5잖아. 내가 사서 내릴 수 있고 오를 수 있고 둘 중 하나인데 성공률을 높여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50%의 성공률을 60, 70, 80, 90, 100 이런 식으로 높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실패 확률을 낮춰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거는 성공하기 힘들지 하는 것들을 제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패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성공한 투자는 조금 늘게 돼요. 절대 100%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활용하시면 좋은 게 전환점에서의 다른 인덱스예요. 뭐냐? 기술적 분석 중에서 특히나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추세 중요하죠.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은 어때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지속이 되다가 다시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죠. 요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추세적으로. 두 번째, 머니 플로우 어떤가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가 돈이 다시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나는 듯 하더니 다시 줄어드는 거잖아. 추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RSI 어때요? 어느 양극단의 값이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여기서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고 지금 현재 상황과 같죠?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 뭐 이렇다 할 재료도 없는데 다음 주 금리 결정 있잖아요. 금리가 결정되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든 하겠다. 내가 만약에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금리 동결되면 팔 수도 있는 거야. 뭐 일부 투자자들은. 그죠? 내가 아직 안 샀어. 그럼 금리가 내린다면 살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금리가 동결되고 나서 실망 매물이 나오고 나면 그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은 관망 상태라서 변동성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알고 나면 어때요? 갑자기 자신감이 막 붙죠.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때 실수를 인간은 자신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자세로 살얼음판 걷듯이. 하지만 확신이 생기면 과감하게.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평생 살얼음판 걷는 이런 형태로만 투자를 하면 또 돈은 못 벌어요. 큰 돈은 못 벌어. 찔끔찔끔 뭐 밥값 정도는 벌 수 있겠지. 큰 돈은 못 벌어. 근데 이거다 싶으면 때로는 과감하게 확신을 딱 내가 가지고 나면 그때는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히포 전망이 어떨까요? 일단 지금 약간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네요. 자, 보고 계시다면 히포 일봉이고요. 일봉상으로 어때요? 히포 사기에 제일 좋았던 때 요때잖아. 공수교대 했을 때. 그죠? 공수교대 뭐야? 상승장으로 전환됐을 때 그 전까지 하락장이었다가 그죠? 지금 상승장이 유지되고는 있는데 보시게 되면 사기 좋은 때는 아니에요. 그죠? 상승이 이미 거의 뭐 최고조에 도달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돼?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다시 만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석 같은 특징이 있어서 벌어지면 모이고 싶어 하고요. 또 모이면 또 다시 벌어지고 싶어 해요. 그러면 당분간은 하락 우하향 횡보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도 뭐 있습니까? 거래량 추이. 상승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막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윗꼬리가 강하게 달리죠?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어때요? 거래량 급감하죠. 그리고 오를만 해도 많이 사지 않습니다. 윗꼬리도 상당히 약해요. 그러면 이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점진적으로 한 60원대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다시 공수교대하면 그때부터 올라가겠죠. 아마 그때 오른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여기에 어마어마한 매물대 저항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아마 히포가 100원을 넘기기 전에 맞이할 수 있을 가장 큰 허들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다만 주봉 보시게 되면 얘 뭐 차트 분석의 의미가 크게 없어. 그죠?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 말인즉슨 60원 찍고 100원 가고 물론 다 좋은데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요딴 식으로 올라가. 거래량도 보세요. 요딴 식으로부터. 그럼 앞으로 거래량이 요딴 식으로 다시 한번 발생이 된다면 또는 비슷하게라도 발생이 된다면 적어도 한 400원까지는 한 3,4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이상은 사실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500원 갈까요? 500원 뚫을까요? 1,000원 갈까요? 이거는 제가 알 수 없어요. 안다고 하면 그게 사기꾼입니다. 요 구간은 사람들의 광기에 기대해야 돼. 사람들이 미쳐 날뛰어야 가능한 거.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60원, 중기적으로는 한 100원대, 장기적으로는 3,400원, 한 4,500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그 이상의 상승까지는 지금 분석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은 예언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광기를 지켜봐야 돼요. 사람들이 광기를 막 미쳐 날뛰었는데도 3,400원밖에 못 가면 거기선 팔아야 되고 미쳐 날떠서 진짜 막 500원 뚫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하루 더 1시간 더 10분 더 이렇게 지켜볼 수는 있는 거고 그때 가서는 이제 단기 차트가 아니라 완전 그 분봉만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펭귄 코인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요. 설마 더 하는데도 계속 가는데 왜 자꾸 가는 거죠? 매수할까 말까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횡수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일단 손대지 마세요. 지금은 일단 손대지 마세요. 이런 상태를 제 표현상으로 뭐라고 합니까? 홀더존이라고 합니다. 보유자들의 영역, 이 보유자들의 손대지 마세요. 일찍 건드릴 거면 일찍 건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차트 보고 나도 여기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먹어볼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손도 대지 마세요. 여기 광기야 광기.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맞아, 어찌 보면 우리 스태프님 말씀처럼 호구존이야 호구존. 근데 우리 스태프님이 그럴 때 10만 원만 사볼까 이런 그 의견 있으셨잖아요. 저게 약이야. 10만 원짜리 약. 예를 들어서 이거 산다 그러면은 적어도 몇백만 원 이렇게 보통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찰병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이런 윗꼬리 구간에서 5만 원, 10만 원 딱 사보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보여요. 그때 이게 특효약입니다. 특효약이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10만 원짜리 특효약이 또 진짜 특효약인 게 10만 원짜리 약을 먹고 나서 바로 팔 수도 있어. 10만 원에 팔 수도 있어. 11만 원에 팔 수도 있고 오히려 돈 받고 약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손대지 마세요. 이거는 손대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래량 추이도 보시게 되면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올랐다가 만만하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광기의 영역은 이제 동국을 맞이하고 있다. 광기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거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숏 주문이 막 과도하게 형성됨으로 인한 숏 스퀴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숏 스퀴징이 아시다시피 시장가 숏 주문을 체결시키기 위한 상승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하이 레버리지들이 청산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빠집니다. 빠지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상장가까지는 빠질 거예요. 0.3달러대. 이 펭귄 손대지 마세요. 손대긴 늦었습니다.